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당신을 작게 만들었던 날이 있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 마음속 어딘가가 굳어버린 채로 오랫동안 흘러온 당신을 압니다. 이 영상은 그런 당신을 위한 작은 복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힘이 납니다. 사람은 왜 타인을 얕보는 걸까요? 그건 우월감 때문이기도 하고 자기 안의 허약함을 감추기 위한 방어일 수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비난과 멸시는 멸시하는 사람 안의 혼란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이라고요. 당신을 얕본 그 사람은 어쩌면 당신이 가진 어떤 가능성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침묵, 당신의 노력, 당신의 조용한 기세가 그의 내부를 자극했기 때문이죠. 그는 그 불안을 비하라는 이름으로 던졌고 당신은 그 비수를 그대로 가슴에 꽂아둔 채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을 겁니다. 다시 만나면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 절대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 말은 너무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철학은 그 다음을 묻습니다. 그를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일까요? 아니면 그가 다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 아닐까요?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자는 자기 안에 숨어있는 고통을 누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린다. 결국 얕봄은 그 사람의 내면에 벌어진 균열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되갚는다면 당신도 그 균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를 건네세요. 예전보다 단단해진 목소리로, 예전보다 느긋한 걸음으로, 예전보다 더 또렷한 눈빛으로 바라보세요. 당신은 복수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조용한 반격이니까요. 그 순간 그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을 흔들 수 없구나. 그 감각이야말로 그 어떤 분노보다도 깊고 오래 남습니다. 자존감이란 소리치며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켜내는 것입니다. 나를 깎아내렸던 말들 앞에서도 내 중심을 놓지 않는 태도. 그게 곧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얕본 사람을 향해 이유 없는 열등감과 경쟁심을 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해 던졌던 무례한 시선 하나가 오랜 시간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혀 행동의 동기가 되어버릴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감정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끄는 힘이 아니라 내면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그 사람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에 당신은 원하지도 않던 길을 걷게 되고 자기 방식이 아닌 속도로 자기 삶이 아닌 무대를 살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속도를 늦추는 일입니다. 철학자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타인이 아니라 너 자신과의 일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이 말은 비교하지 말라는 흔한 위로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맞서 싸우는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그 사람의 그림자 안에 들어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빛 아래에 서야 합니다.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에 자기 궤도를 잃는 건 너무도 아까운 일입니다. 당신이 가진 부드러운 힘, 묵묵히 견뎌온 시간, 속으로 자라온 철근 같은 신념은 그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당신의 고유입니다. 다시 마주쳤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옛날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기죽고 움츠러들던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말없이 마주보며 그의 시선에도 중심을 잃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 느낄 겁니다. 당신이 뿜어내는 어떤 고요한 기세를 말하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사람이 성숙해졌다는 건 그저 그 사람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드러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 걷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걷고 있는 겁니다. 그 길 끝에서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를 밟아야만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넘어가지 않아도
단단히 서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한 번 얕보면 그 감각은 오래 남습니다. 그날의 어조, 그날의 표정, 무심했던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에 오래도록 박혀 아무 일 없던 날에도 갑자기 떠올라 당신을 움츠리게 만들죠.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그 기억을 잊으려 애쓰지 말고 그 기억이 당신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들여다보라고요. 노자는 말합니다. 말 없는 것이 말 많은 것을 이긴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세, 흔들리지 않는 침묵은 말보다 강한 힘을 지닌다고요. 그 사람은 말로 당신을 누르려 했지만 당신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배려하는 방식입니다. 철학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게, 더 단단하게, 더 무겁게 당신을 당신으로 빚어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단단함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집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당신의 몸짓과 눈빛, 머무는 공기 속에 그 사람은 이상한 위축을 느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철학적 품격입니다. 자신을 얕본 사람 앞에서도 과하지 않게, 쿨하지도 않게 있는 그대로의 나로 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이 만들어낸 깊이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겉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목소리를 조용히 꺼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철학이 키워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로 말해야 할 때입니다. 말하지 않고도 사람을 납작하게 만드는 건 바로 그런 존재감입니다. 당신을 얕봤던 그 사람은 당신이 상처받았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투와 표정은 자기 안의 공허를 감추기 위한 벽이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기억합니다. 그날 무심히 던진 말이 어떻게 당신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는지, 당신의 눈빛을 흔들리게 만들었는지, 그 기억은 한동안 당신의 뒷모습을 작게 만들었겠죠. 그러나 이제 철학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느냐고, 아니면 그날을 딛고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느냐고. 칸트는 말합니다. 존엄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그 말은 누군가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만났을 때 당신은 그의 말이 아닌 당신의 기준을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가 짓던 얕은 웃음을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웃음에 속지 않을 만큼 삶을 조금 더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를 다시 본 자리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자신의 존엄을 흩뜨리지 않는 것. 그 순간 당신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를 이기려 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이 더는 거기 머물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눈빛으로, 기운으로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은 침묵 앞에서 더 크게 흔들립니다. 당신의 말 없음이 당신이 지닌 가장 큰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은 조금씩 성숙해 갑니다. 상처를 치유받는 방식이 아니라 상처를 품은 채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면서요. 철학은 그런 당신을 응원합니다. 분노와 복수를 이겨낸 사람. 그 흔들림을 품고도 중심을 잃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쉽게 재단합니다. 말 한두 마디, 표정 하나로 상대를 다 안다는 듯이 굴고 자신보다 낫다고 느끼면 조금 더 거칠게, 조금 더 무시하듯 행동하지요. 당신도 그런 시선을 받은 적이 있지요. 그가 당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얕잡음, 그 순간 느꼈던 작아짐은 한동안 당신 안의 기운을 다 빼앗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타인의 눈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뿌리에서 비롯된다고. 아무리 얕은 시선이 날아와도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가 똑같이 행동하더라도 당신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깊이로 그를 맞이하세요. 말수가 줄어든 당신, 눈빛이 단단해진 당신, 미소 하나에도 중심이 담긴 당신은 이전과 다른 무게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얕본다는 건 그 사람이 삶을 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는 늘 누구를 재고, 가르고, 판단하며 살아왔겠지요. 하지만 당신은 그런 방식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가 지닌 얕음을 당신의 깊이로 감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여야 한다. 그 말은 단지 이상을 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넘어서라는 존엄의 명령입니다. 그를 다시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은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당신이 어떤 비난에도 주눅 들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시선 따위에 신경 쓸 만큼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사람은 누구나 평가받고 싶어 합니다. 그 평가가 긍정적일 때는 자존감이 자라지만 부정적일 때는 마음이 움츠러들죠. 특히 그 평가가 비아냥이거나 얕잡는 눈빛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때 당신은 무너졌던 기억이 있겠지요. 나를 작게 만든 그 말, 내 진심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내린 그 사람의 판단. 그 앞에서 당신은 애써 웃었지만 속으로는 작아지고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다시 꺼내보세요. 당신은 그날 이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단단해지기 위해, 더 깊어지기 위해, 그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진짜 성장은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무시에도 멈추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다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보다 멋져진 외모,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성과로 대답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웃고 있다는 것, 당신이 마음을 망치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대답입니다. 무시한 사람에게 증명하려는 삶은 결국 그 사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입니다. 철학은 당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향해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아닌 나를 향해 살고 있다고. 더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싶은 내가 되었다고.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 어떤 복수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시간과 당신 안에 쌓인 단단한 고요가 그를 꺾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당신을 다시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더는 그의 세계에 머물지 않는 사람임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를 낮추는 말 앞에서 속으로 내가 틀린 걸까? 하고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 말이 권위를 가장한 조언이거나 경험을 빌미로 던진 평가였다면 그 상처는 더 깊이 박히곤 하지요. 당신은 그때 그저 참았습니다. 정면으로 맞서지도 돌아서지도 않고 조용히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힘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참는다는 건 기회를 기다린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그 기회는 복수의 순간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다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또다시 똑같은 눈빛을 던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이제는 그 말에 휘청이지 않습니다. 속으로 꺾이지도 의기소침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당신은 속으로 한 번 웃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반응에 갇히지 않는다는 자각은 놀라울 만큼 큰 자유를 줍니다. 사람은
자기를 얕보는 사람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흐르는 물은 스스로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향하면서도 마침내 바다를 이룬다. 당신이 지금 그 물처럼 조용히 낮은 자리에서 자신만의 깊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태도는 당신이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가 있는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결단. 그것이 바로 철학이 말하는 성숙입니다. 누군가에게 얕보였던 기억은 의외로 오래갑니다. 그때의 말투, 비웃는 듯한 눈길, 어깨 넘어 흘겼던 시선 하나까지 오래도록 마음 한편에 남아 때때로 당신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그 자리에서 웃기만 했을까? 이런 자책은 사실 당신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 순간 자신을 함부로 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철학은 그 태도를 절제라고 부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가야말로 진짜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를 향해 터뜨리는 감정보다 자신을 지키는 침묵이 더 큰 내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같은 어투로 사람을 가르고 여전히 얕은 기준으로 남을 평가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자기 가치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어떤 말도 어떤 표정도 당신을 흔들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면의 성장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이 무례하게 굴었을 때 속으로 수없이 대답을 준비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침묵은 도망도 패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격입니다. 그 사람과 똑같아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사랑할 줄 아는 자만이 진짜로 자신을 아낄 수 있다. 그 말은 자신의 상처까지도 품는 사람만이 남의 상처를 넘어서 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림자까지 사랑하려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부정하지 않고 그 상처를 데리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예전처럼 당신을 얕보려 들지도 모릅니다. 익숙한 말투, 익숙한 무시, 당신이 움츠러들기를 바라는 기색을 숨기지 않겠지요.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겁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그 눈빛에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 말에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당신에게 자기 기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말보다 더 믿어야 할 기준, 그것이 당신 안에 생겼다는 건 삶에서 가장 소중한 무기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안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큰 승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감정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 시선, 태도, 그 모든 것과 무관한 자기 길을 걷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자신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당신의 반응, 예전과는 다른 당신의 눈빛, 그는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 사람은 다시 묻겠지요. 왜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지? 하지만 당신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건 무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를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철학은 결국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에서 벗어날지를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얕보는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 안의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던짐으로써 해결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건 일종의 투사입니다. 당신이 아니라 그가 견디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죠. 이제 그 투사를 받아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내던 당신은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었고 지금은 더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무엇을 하든 당신은 당신의 중심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철학이 키워낸 당신의 뿌리입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중심. 그게 바로 격입니다.